같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31번 핵심 키워드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차바퀴 나왔습니다. 기차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을 가공하기에 적합한 선반은 일단 정답은 정면 선반이 되겠습니다. 정면 선반. 자, 정면 선반의 핵심 키워드는 기차바퀴입니다. 기차바퀴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상 선반은 소형 선반이죠. 작업대 위에 소형 선반인데 여기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계 부품입니다. 시계 부품, 재봉틀 부품 이런 소형 부품들을 가공할 때 쓰는 게 탁상 선반. 자, 그 다음에 공구 선반의 핵심 키워드는 자,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 그 다음에 터릿 선반은 심압대 위치, 즉 심압대 위치에 회전 공구대를 설치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다음 중 서버 모터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 자,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 우리가 CNC 공작기기에 들어가는 이 서버 모터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자, 서버 모터는 자, 진동이 적고 대형이어야 되는 게 틀린 말입니다. 자, 서버 모터는 진동이 적은 것과는 맞는데, 자,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 되겠죠. 소형. 자, 소형이 되겠습니다. 소형.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서버 모터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체 안정성도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혹 조건에도 충분히 견뎌야 되고, 큰 출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회전각 정도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CNC 선반, 자, CNC 선반은 축이 두 개죠. X축과 Z축이 있는데 이 축에 서버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시닝 센터에는 축이 세 개죠. X, Y, Z가 되니까 이 축에 서버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서버 모터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또한 서버 모터를 통해서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3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표면의 결 도시 기호에서 B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자, B입니다. B. 자, B. 여기 지금 B는 가공 방법을 적게 돼 있죠. 그래서 B는 가공 방법은 바로 보링 가공이 되겠습니다. 보링 가공. 자, 보링 가공인데 여러분들 가공 방법을 KSB 0107에 나와 있는데 이 가공 방법을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어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잘 암기하시면, 자, 선반은 라스라에서 우리가 L, 드릴의 D, 자, 보링이니까 보링 B, 밀링이니까 M,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연삭, 우리 그라인딩이니까 G, 그 다음 호닝 GH, 그 다음에 줄 다듬질 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문제에 그런 가공 방법 기호들은 좀 암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 이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여기에 가공 방법이 들어가는구나, 가공 방법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 뭐 A부터 여기 B, C 다시 그 다음 뭐 E 뭐 이런 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표면 거칠기 결 도시 방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건 뒤에 나오면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는 기호는, 자,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되는 기호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ALDC1.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이고 1종. 그 다음 자동차 메인 프레임 등에 사용되는 게 바로 ALDC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WM1은 화이트 메달. 자, BC1 같은 경우는 청동주물 1종. 그 다음에 JDC1 같은 것은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기계 제도에서, 자, 가는 1점 세선입니다. 가는 1점 세선. 자, 가는 1점 세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수문선이 되겠죠. 수문선. 자, 수문선은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으로 표시하는데, 자, 가는 1점 세선은 뭐 중심선, 피치선,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 가는 실선입니다. 이 가는 실선에 사용되는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 또한 선의 종류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은 선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의 우선순위. 어떤 선이 우선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외순. 자,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외순무, 절중무, 파치해. 해서 자, 자, 밑에 써 있죠. 자, 선의 우선순위. 자, 선의 우선순위 외형선. 외순, 절중무, 파치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선의 우선순위 외순, 절중무, 파치.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파단선, 치수선, 해칭선. 네, 이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바로 문자, 숫자입니다. 자, 꼭 선의 우선순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 중, 자, 간접 전동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간접 전동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직접 전동하고 우리가 간접 전동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것은 벨트입니다. 벨트인데, 얘는 지금 간접 전동 요소가 되죠. 간접. 자, 이에 비슷한 것들이 뭐 로프도 있고 체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프, 벨트, 체인은 간접 전동 요소인 반면에 직접, 자, 1번 기어하고 2번 기어하고 지금 스포 기어 두 개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직접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직접 전동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간접 전동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직접 전동 요소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공유압 기호에서 동력원의 기호 중 전동기를 나타낸 것은, 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를 나타낸 것은, 자, 2번이 되겠죠. 2번. 자, 우리 2번. 자, M자 써 있는 거. 자, 그럼 1번은 뭐냐면 바로 원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동기가 되겠고, 3번은 유압이 되겠고, 자, 4번은 공기압이 되겠습니다. 공기압.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전개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G코드는, 자, 반드시 전개번호를 사용해야 되는 G코드는, 자, 우리가 다듬절삭 사이클, 즉 정삭 사이클이죠. 정삭 사이클. 자, 우리가 선반이 이렇게, 자, 가공이 되면, 자, 가공을 될 때 분명히 G71 사이클을 써서 이 부분을 날릴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사이클을 해서 날리는데, 지금 여러분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황삭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남겨놓고 이제 G70으로 정삭 사이클을 할 때 이 G71 사이클에 썼던 전개번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폼인데 G70의 PNS, 자, 다듬절삭 가공의 지령절 첫 번째, 그게 뭐 예를 들어 N10번부터 했다면 N10, 자, N10번부터 했다면 우리가 P10이 되겠습니다. P10. 그 다음에 끝나는 정삭 가공이 끝나는 지령절의 마지막 전개 번호가 Q, 뭐 예를 들어 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삭 사이클 G70은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개 번호. 자, 뒤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G30은 제2, 3, 4 원점 복귀고, G32는 나사 절삭,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NC 공작기계가 자동운전 도중 충돌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틀린 거 아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적절한 조치 방법이 아니겠죠. 자동 운전 도중에 갑자기 멈췄을 때는 알람을 확인하고 그 알람의 원인을 파악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하면 되는데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키면 안 되겠죠. 상식적에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고 4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 자, 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형, 분단형, 열단형, 균열형 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칩은 우리가 유동형 칩인데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이 로 틀린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쭉 보시면 절삭 깊이가 작을 때 맞고 절삭 속도가 빠를 때 맞고 자, 4번에 보면 공구 인명영상이 클 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재료냐면 매진 재료입니다. 매진 재료. 자 우리가 주철과 같이 매진 재료를 가공할 때 저속으로 절삭할 때 발생하는 칩은 우리 균열이 발생하는 균열형 칩입니다. 균열형 칩. 균열형 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매짐 재료가 아닌 연성 재료,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를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할 때 절삭 깊이가 작게, 절삭 속도를 빠를 때, 경사각이 클 때, 또한 유난성이 좋은 절삭유래를 쓸 때 이런 유동형 칩이 발생하고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예를 들어 절삭 깊이를 좀 깊게 한다거나 이러면 전단형 칩이 나오고 또한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할 때 다른 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을 어떤 거 같이 외우시면 되냐면 구성인선. 자, 구성인선은 여러분 나쁜 겁니다. built-up age라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성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동형 칩이 나오는 조건과 같이 해주면 이 구성인선이 방지되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머신링 센터 가공 시 칩이 공구나 일감에 부착되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그냥 머신링 센터의 안전사항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가공 중에 수시로 헝겊 등을 이용해 닦아낸다 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말이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일반 스포기어와 비교한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기어. 자, 일반 스포기어와 비교한 이 헬리컬 기어.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 헬리컬 기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헬리컬 기어는 일줄이 이제 이 이줄이 축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줄이 자, 스포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줄이 스포기에 있으면 이 축하고 일치하는데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물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이 조용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또 하나 축 방향으로 하중, 즉 추력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조용은 하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적지만 축 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한다. 추력이 발생한다는 게 큰 단점인데 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면 자, 4번에 보면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 추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단점인데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과 소음이 적다라는 것은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기어하고 일반 스포기어하고 헬리컬 기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제3각법으로 나타난 정투상도에서 평면도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금방 푸시겠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것은 자, 위배되는 것이니까 틀린 것 아닌 것 그런 거겠죠. 자 보시면 자 드릴 사용 전에 점검하고 마모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 드릴이나 드릴 소켓을 뽑을 때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맞고 지름이 큰 드릴을 사용할 때는 바이스를 테이블에 고정한다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드릴 작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이송을 빠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드릴 작업은 시작할 때보다 구멍이 뚫기가 끝날 무렵 이송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게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에 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릴머신의 안전사항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호 보관 지령을 IJ입니다. IJ. 자, IJ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인데, 자, IJ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IJ를 쓸 때 IJ는 자, 원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원호 시작점에서 끝점이 아니라 원호의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중심까지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벡터 값이 되겠죠. 벡터 값. 자, 원호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까지 벡터 값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시작하는 점이 이곳이 되겠고 끝점이 이곳이 되는데, 먼저 얘가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하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G03을 써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 보면 다 G03 써줬죠. 자, G03을 써줬는데, 자, 우리가 원호 가공. 자, 이 원호 가공. 자, 원호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장비에 이제 R값을 알려주거나 이 R값을 I나 J를 써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폼을 보시면, 자, 뭐, 예를 들어 G03, 뭐, X, 뭐, 그 다음에 Y, 뭐 하고 이 뒤에 이제 R값을 쓰시거나 아니면 G03, X, 그 다음 Y, 그 뒤에 I나 뭐 이제 J값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자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보면 이제 먼저 자,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자, 1번 정답부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1번. 자, G03 맞죠? 시계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종점 좌표가 X20이 되겠고 Y도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X20, Y20 썼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다 X20, Y20, X20, Y20, X20, Y20인데 이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전부 다 1, 2, 3, 4번이 다 맞는데 이제 뒤에를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파란색을 보게 되시면 확대를 좀 해보시면 자, 이 시점, 여기가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끝점이 여기인데 자, IJ를 쓸 때는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IJ는 원호의 시작점에서 자, 원호의 시작점에서 원호의 중심까지의 벡터 값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원호의 시작점이 여기고 원호의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이니까 일단 벡터 값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J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 I는 우리가 바로 X값이 되겠고 J는 Y값이 되겠습니다. Y값.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지금 60에서 4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0은 I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I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IJ는 원호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자, IJ는 원호 시작점에서 자, 원호 중심점까지이다 라는 것을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자, 10kN의 축하중에 작용하는 볼트에서 볼트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이 60MPa일 때 축하중을 견디기 위한 볼트의 최소 골지름은 약 몇 mm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인장 응력은 응력 다시 한번 여러분 공식화하면 응력은 단면적분의 힘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은 자, 우리가 이 단면적이 이 볼트 지름이 되게 볼트이기 때문에 둥근 거니까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F는
얘를 이렇게 고치면 파이 d의 제곱이 4f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응력은 파이 d의 제곱이 4f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d하고 응력하고 자리를 바꾸면 d 자승은 자 파이의 응력의 4f가 되니까 이 골지름 d에 대해서 구하면 이제 이 자승이 없어지고 루트를 씌우겠죠. 파이 시그마 분의 4f.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파이, 그 다음에 응력은 60.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 60 메가파스칼은 60 뉴턴 밀리미터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메가파스칼은 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하고 같다라는 거 꼭 암기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곱하기 F인데 F가 단위가 뉴턴으로 바꾸려면 10에다가 킬로뉴턴이니까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고,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14.56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의 최소 골지름은 14.6.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계산기를 가져가도 되고요. 또한 계산기를 미처 못 가져간 우리 수험자께서는 자, CBT 시험 볼 때 우리 계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품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품난입니다. 부품난. 우리가 여러분들 표제란 위쪽에 보면 우리가 부품난을 하게 되는데, 자, 부품난을 보시면 틀린 것은, 자, 2번 일단 보겠습니다. 2번 육각노트의 재질은 공구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육각노트. 자, 2번 육각노트의 우리 재질을 보면 SM30C라고 되어 있습니다. SM30C. 자, SM30C인데 SM30C는 바로 우리가 공구강이 아니라, 참고로 또한 너트 같은 것들은 우리 너트를 가지고 무슨 공작물을 절삭하거나 그러니까 공구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육각 너트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SM30C가 되겠습니다. 30C. 그래서 공구강은 아니고, 자, 실린더 1번 부품 실린더를 보면 재질은 회주철. 자, GC200이라고 회주철이 되어 있죠. 회주철 실린더. 그 다음에 3번 커넥팅 로드는 탄소강 단강품이며 최저 인장 강도가 440Nm의 제곱이다. 자, 탄소 단강품 SF 맞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440A니까 예,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스크루는 호칭 지름이 3mm이고 피치가 2mm. 자, 여기 뒤에 비고에 보시면, 자, 비고에 보시면 M4 곱하기 0.7인데, 자, M이니까 일단 여러분 미터 나사인데, 우리가 미터 나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미터, 자, 보통 나사가 있고, 자,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 자, 이거 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자, 미터 나사는 그냥 M4로 쓰지만, 미터 가는 나사는 M4 곱하기 뒤에 방금처럼 0.7이 붙었는데, 이 0.7은 피치가 되겠습니다. 나사 피치. 그래서 4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48번. 자, 나사의 호칭입니다. 나사의 호칭인데, 나사의 호칭은 L 2줄 곱하기 M50 곱하기 2에 자, 다시 6H로 되어 있는데, 이때 6H. 자, 이때 6H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6H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일단 앞나사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6H는 앞나사의 등급이 되는데, 우리가 나사의 호칭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일단 L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L.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그 다음에 M50 곱하기 2에 다시 6H가 되는데, 자, 일단 L은 뭐냐면, 왼나사라는 뜻입니다. 왼나사. 왼나사.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나사인데, 오른나사일 때는 안 쓰면, 아, 이게 오른나사고, L이 써져 있으면, 아, 왼나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줄은 나사산의 줄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산의 줄. 그 다음에 M50 곱하기 2는 나사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47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M50, 자, 미터 나사인데 이 뒤에 곱하기 뒤에 뭐가 있으면 미터 보통 나사가 아니고 가는 나사구나. 이 뒤에 나오는 2는 자, 피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H는 나사의 등급을 말합니다. 나사의 등급. 자, 나사의 등급이 6H로 대문자가 되어 있으니까 앞나사가 되겠고, 만약에 얘가 수나사가 되면 6하고 소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사의 표시 방법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나사에서 나왔을 때 리드가 있습니다. 리드. 자, 리드는 바로 줄수 곱하기 피치라는 거. 자, 리드 L은 N 곱하기 피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자, 밀링 커터의 날수가 14개, 날수가 14개입니다. 지름이 100mm, 한 개의 날 이송량이, 자, 여기 보면 한 개의 날 이송량이 0.2mm니까 이것도 회전수가 600rpm 테이블 이송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반드시 테이블 이송 속도 공식은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주어졌죠. 일단 FZ 1날당 이송은 0.2 FZ, 그 다음에 이수는 14개, 그 다음에 뭐 회전수는 600rpm 해서 여기 보시면 0.2 614 곱하면 1680mm 민, 테이블 속도는 168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밀링에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밀링 커터가 지금 날수가 있죠.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날수고, 이 날수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여기 보면 1날당 이송량 FZ 이만큼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을 때 회전 이송이 있겠고, 1분간 이동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면서 테이블 이송 속도를 구하게 되겠죠.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공작물의 테이퍼를 심압대를 이용하여 가공할 때, 자, 편의량. 자,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은 뒤에 해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자, 이 테이퍼가 져있죠. 이 테이퍼. 이 테이퍼가 져 있을 때, 여기에 지름이 지금 20이 되겠고, 큰 쪽 지름이 지금 40이 되겠습니다. 40. 그래서 지금 길이도 이렇게 있고, 테이퍼 있는 부분의 길이도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좀 한번 보시면, 자,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 자, 테이퍼가 작고 길이가 긴 경우, 심압대 편의량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이 공식인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이 L. 자, 이 L은 뭐냐면, 자, 이 소문자 L은 테이퍼가 있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테이퍼가 있는 부분의 길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치고 D, 큰 지름.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작은 지름. 그 다음에 곱하기 대문자 L은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딱 넣어보면 편의량은 2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편의량 공식 암기하시면 돼요. 이 L에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 빼고 곱하기 전체 길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선반에서 이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반에서 테이퍼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테이퍼 가공 방법은 먼저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 테이퍼 절삭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총용 바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구멍의 지름 치수가 50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공차. 자, 공차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치수 공차를 구하는 겁니다. 치수 공차. 자, 이 치수 공차를 구하는데, 자, 치수 공차는 최대 허용차. 자, 허용치수. 자,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입니다. 최소 허용치수.
최대 허용치수는 바로 위치수 허용치수도 같고, 그 다음에 최소 허용치수는 아래치수 허용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최대 허용치수는 바로 50.035가 되겠고, 마이너스 최소 허용치수는 자, 50에서 마이너스 0.011을 빼주면 49.988이 되니까 치수 공차는 0.04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047,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입출력 장치 중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이 50번대에서 60번 사이에 입출력 장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장치가 아닌 거니까 입력 장치를 찾으라는 말인데, 자, 하드카피 장치, 플로터, 프린터들은 대부분 다 출력 장치인데, 디지타이터를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디지타이터는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강의 끝나시면 뭐 인터넷에 디지타이터라고 한번 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 하드카피 장치는 우리가 입출력 장치가 아니라 얘는 이제 기억 장치가 되겠죠. 기억 장치.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자, CNC 선반에서 G92를 이용하여 나사 절삭 가공할 때 다음 그림에서 나사 절삭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자, G92 있나? G92. 자, 먼저 여러분들 그냥 해설부터 먼저 보시면, 자, G92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사 절삭이 시작되면 이 나사 바이트가 급하게 급속이송으로 이렇게 왔다가 형광펜 부분, 즉 이 형광펜 부분에는 절삭 가공이니까 천천히 갔다가 여기서 다시 급속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급속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삭 이송은 이 형광펜 부분이 절삭 이송이 되고 나머지는 급속 이송이 되겠죠. 우리가 G코드에 보시면 G00은 급속 이동, G01은 우리가 절삭 이동이 되는데, 자, 이동하는 속도들이 틀린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G91 사이클에서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가공이 시작이 지금 B점, 이쯤에 시작되고 가공이 끝나서 이제 급속 이동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절삭 가공이 나사를 절삭하는 부분은 그러면 자, 여기 C가 되겠죠. C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4번 넘어가겠습니다. 54번. 자,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치수와의 차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최대 틈새가 되는데, 자, 최대 틈새는 구멍의, 자, 여기 보면 구멍의 최대, 자,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와 추구 최소 허용차의 차를 의미하는 거. 자, 허용차의 차를 의미하는 거는 바로 최대 틈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 끼워 맞춤은 틈새하고 젬새가 생기고,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젬새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헐거운 끼워 맞춤은 항상 틈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표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자,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이렇게 이제 늘 그리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뭐 제가 위에 것만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구멍, 여기가 이제 축이고, 자, 이쪽에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뭐 어떻게 외우시냐면, 구멍의 최소, 자, 우리가 한자로 소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축의 최대, 이렇게 대일 때는 여기에 보면 이제 최소 틈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구멍의 최대, 큰 대자가 쓰고 축의 최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는 최대 틈새.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시면, 자, 구멍의 최소니까 소문자, 그 다음에 최대니까
큰 대자 이렇게 쓰면 얘는 최소 틈새가 나오고, 다시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최대, 대자 그다음 최소일 때는 틈새 최대 틈새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최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최소, 최대. 그리고 이제 억지 끼워 맞춤에서는 우리가 젬새가 나오는데 구멍의 최대에서, 자, 억지 끼워 맞춤에서도 구멍의 최대, 대에서 소를 빼면 자, 최소 젬새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구멍의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억지 끼워 맞춤에서는 최대 젬새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55번. 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지름이 20mm인 지점에서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자, 지름이 20mm입니다. 일단 D가 20m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회전수를 구하는데 이 회전수를 구합니다. 자, 회전수의 공식은 자, 파이 D분의 1000V가 되죠. 자, 근데 이 D는 분명히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20mm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삭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절삭 속도는 두 번째 블록에 보시면 G90. 자, G90은 우리가 절삭 속도 일정제입니다. 일정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자, G90 다음에 나오는 S는 자, 절삭 속도가 될 거고, 자, G97 뒤에 나오는 S는 우리가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회전수. 자, 그러면 G96 다음에 지금 200, S200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회전수, 즉 V는 200m 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200을 넣으면, 자, 회전수는, 자, 이제 해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자,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20 넣고, 그 다음에 200 넣으면 3185가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계산했다고, 이거 계산했네? 4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맨 위에를 보시면, 자, 형광펜으로 제가 보시면 G50, X100, S2000, T0100이 있는데, 자, G50. 자, G50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축, 자, G50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G50은 먼저 좌표계 설정. 자, 왜 이러냐. 자, G50은 좌표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축 최고 회전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축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G50 X100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S2000. 자, 즉 S2000이니까, 자, 지금 2000rpm으로 최고 회전수를 정해놨죠. 근데 우리가 계산한 게 지금 3185기 때문에 최고 회전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름이 20mm일 때 우리 회전수는, 최고 회전수는 2000rpm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꼭 잘 넘어가서 틀리시는 분이 있는데, 꼭 계산한 값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G50, 자,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56번. 자, 다음 중 비절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머시닝 센터에 부착되는 장치는, 자, 머시닝 센터에 일단 부착됐죠. 머시닝 센터에 부착되는데, 자, 머신 센터에 부착된 건 이제 ATC가 되겠죠. ATC. 우리가 오토매틱 툴 체인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구를 씁니다. 그 공구를 이제 교환할 때 매거진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공구를 끼워서 우리가 툴 체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T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감을 또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우리 자동 펠렛 교환 장치, 즉 APC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걸 우리가 APC라고 합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서브 모터에서 위치 및 속도를 검출하여 피드백하는 제어 방식. 자,
서버 모터에서 위치 및 속도를 검출하는 피드백 하는 건 정답은 일단 반폐쇄 회로 방식인데, 자, 이거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우리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무슨 서브모터 제어 방식인지 찾는 문제하고, 방금처럼 문제에다 내용을 적어주고 제어 방식을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이론에 보시면, 자, 핵심 이론에 보시면 우리 서버 제어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피드백 장치가 없는 개방 회로 장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서버 모터에서 방금 문제에 나왔듯이 이 서버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해서 보내주고, 서버 모터에서 로터리 엔코더를 통해서 위치를 검출해서 보내주는 반폐쇄 회로 방식이 있는 반면에, 자, 폐쇄 회로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폐쇄 회로 방식은 서버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해서 보내주고, 자, 테이블에 달린 스케일을 통해서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 해주는 게 바로 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회로 방식은 폐쇄 회로 방식과 반폐쇄 회로 방식을 둘이 섞어 놓은 거를 우리가 복합 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에, 자, 문제 유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서버 제어 방식을 찾는 문제, 또한 내용을 써주고 서버 제어 방식을 찾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핵심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로 자동 운전 중 이속만 멈추게 하려면 어느 버튼을 누르는 게 좋은가? 자, 이속만 멈추게 하려면, 자, 여러분들 피드 홀드가 되겠습니다. 피드 홀드. 이속 정지 버튼인 피드 홀드 버튼이 되겠고, 자, 2번에 보면 싱글 블록이 있는데, 싱글 블록은, 자, 우리가 한 블록씩만 실행되게, 자, 오토에서는 연속적인 블록이 실행되지만 싱글 블록이 ON이 되어 있으면 한 블록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블록 실행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고, 한 블록 실행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속만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피드 홀드 버튼이 있다는 거. 1번입니다. 자, 59번. 자, 선반 외경용 툴 홀더 규격의 밑줄친 25가 나타내는 것은, 자, 툴 홀더 규격입니다. 우리가 팁 규격이 있고 홀더 규격이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자, 툴 홀더 규격에서, 자, 25는 바로 홀더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반 외경용 툴 홀더 표기법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0번입니다. 60번. 자, 다음 그림에서 CNC 선반 가공의 공구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공구 경로 B. 자, B입니다. B. 자, B의 공구 보정 기능으로 맞는 것은, 자, 맞는 것은인데, 자, 정답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구 보정에 보면, 자, G40이 있고 G41이 있고 G42가 있습니다. 얘는 공구 경 보정 취소가 되겠고, 자, 이게 바로, 자, 왼쪽 보정,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보정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자, 여기 보시면 취소, 41은 좌측 보정, 42는 우측 보정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게 공구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구 경로에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B 공구가 와 있으면 바로 G41이 되겠고, 자, 지금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와 있죠. 왼쪽. 이게 왼쪽으로 돼 있으면 G41이 되겠고, 만약에 지금 A 같은 경우는 공구 경로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G4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1, 2번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해설이 틀렸으니까 정답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보정을 취소하고 갈 때는 이렇게 공구 경로에 중심을 타고, 자, 이렇게 엔드밀이 중심을 타고 쭉 가지만, G42 경로, 즉 공구 경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구가 가 있으면 G42가 되겠고, 공구 경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으면 G42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구 인선 보정 G40, 41, 42
그다음에 공구 경로에서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에 따라 41을 써야 되는지 42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여러분들 해설 정답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모두 자격증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해설의 박쌤이었습니다.